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차만쌤입니다.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. 여러분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소식이 있는데 한번 또 살펴볼까요? 또 삼성전자랑 그 외에 한번 새로운 신소식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죠. 트럼프가 자꾸 회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한국 반도체하고 밀당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참 상당히 요즘 시끄럽습니다. 미국 상무부가 한국 삼성전자, 우리 하이닉스가 운영하는 그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이 과거에 유연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1년 단위, 1년 단위의 그 승인이라는 이런 새로운 그런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. 아직은 그 검토의 단계이긴 하지만 여태껏 적용했던 영구적인 포괄지위가 사라져서 아쉽게 됐죠. 아쉽게 됐지만 중국 공장에 이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이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, 그런 평가입니다.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 측과의 협의에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 1년 단위로 자국의 허가를 받는 이 사이트 라이선스 방안을 제안했다고 이제 보도를 한 거죠. 이 사이트 라이선스 구상은 삼성과 하이닉스 등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이 가동 중인 이런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나 부품, 이 소재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은 연간 단위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반도체 장비 중국 내 반입을 기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가해주는 제도인 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라고 하죠. 이 VEU보다도 엄격하다고 하네요. 앞서서 트럼프는 약 3년 만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VEU 자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. 이 사이트 라이선스는 VEU보다 절차상 복잡하긴 한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 가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차선책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. 트럼프 행정부는 그 바이든 그 미국 행정부 때 마련된 그 VEU를 이 제도상 허점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 복원 불가 방침을 고수합니다.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. 미국 연방정부에 따르니까 두 기업이 매년 1000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추산도 있어요. 이 사이트 라이선스가 도입되면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, 블룸버그에서는 이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는 건별 승인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. 다만 한계는 있어요. 한계. 허가를 받는 기간 단위가 너무 길다는 지적인데, 허가를 받은 뒤에는 부품이 고장나거나 긴급히 그 장비를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다음의 승인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죠. 허가 주체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죠. BIS. 이 BIS가 제때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블룸버그는 문제는 기업들이 1년치 장비와 부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인데,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 승인이 지연이 되면은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.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삼성전자가 연내 출시를 예고한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이 5만 대 한정으로 판매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. 삼성은 갤럭시 Z 폴드랑 플립 시리즈에 이어서 트리폴드 폰까지 선보이고 이 폴더블 폰 제품군을 본격 확대합니다. 이 트리폴드 폰은 5만 대 한정 판매를 시작으로 하는데 이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추후 대량 공급 가능성도 열려 있고 제품군을 확대한 삼성이 폴더블 폰 주도권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거죠. ICT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르면 오는 10월에 두 번 접는 트리폴드 폰을 공식 선보일 겁니다. 이 정식 출시는 11월경이 될 거예요. 초기 물량은 5만 대 가량이 될 것 같은데
현재 흥행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하반기 신작 폴더블 폰의 판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죠. 이 초기 판매 지역은 한국, 중국 등이 될 것으로 얻기는 보는데 이 테스트 격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제품을 선보인 뒤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판매 수량과 출시국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.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노태문 사장이죠. 앞서서 지난 7월에 신작 폴더블폰을 발표하는 언팩 자리에서 연내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면서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어요. 그리고 일단 출시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. 삼성의 트리폴드4는 갤럭시 G 시리즈로 등장할 것 같은데 G. 하여튼 기존의 폴더블폰 시리즈인 Z 시리즈와 별개의 라인업으로 그 제품을 선보이는 거죠. 화면이 총 세 부분으로 나뉘네요. 세 개의 대화면, 두 개의 힌지로 구성돼서 뭔가 지그재그 형태로 병풍처럼 접히는 거죠. 이렇게 갤럭시 G 폴드는 태블릿 PC에 주라는 넓은 화면이 적용되고 업계에서는 G 폴드의 출고가를 한 400만 원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. 업계에서는 진정한 트리폴드 폰이 등장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세계 첫 트리폴드 폰은 지난해 9월 화웨이가 선보인 메이트 XT인데 이 제품은 삼성을 앞지른 첫 트리폴드 폰으로 초기 이주간 약 650만 대 선주문을 받으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고 하지만 그 화면이 깨지고 불량이 속출하는 등 제품의 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제 판매량은 선주문의 1%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삼성은 이미 10년 전 일찌감치 트리폴드 폰의 기술을 구현을 했지만 제품 완성도에 공을 들이고 실제 상용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노 사장이 직접 연내 그 제품 출시를 공식화한 만큼 제품 완성도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.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로 돌아섰던 우리 외국인들이 이달 초부터 다시 이제 순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같은 자금 유입 덕분에 투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그 박스피라고 하죠. 이 박스피 장세를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약 1조 118억 정도를 순매수했어요. 외국인들이. 이들은 지난달에도 1조 4,889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자금 이탈 우려를 낳은 바 있죠.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점차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 하락은 소비 관련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관광, 유통, 교육, 컨텐츠 업종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.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5,625억 정도 됩니다. 반면에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삼성전자는 한 152억 정도 순매수한테 그쳤다고 하네요. 특히 외국인들은 이전처럼 조선 방산 등 특정 테마 그런 전체를 매입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선별 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예를 들어 보니까 올 상반기에 국내 증시를 이끈 방산 분야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현대로템 이쪽은 좀 샀죠. 이거와 달리 하나엔진, LI진엑스는 순매도를 했네요.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, HD 현대중공업은 매수했는데 HD 현대미포,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매도를 했습니다. 이 같은 차이는 주로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과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해서 지나치게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지만이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. 개미들이 사는 것보다는 외인들이 좀 들어와줘야지 폭풍 상승을 하든지 뭐 폭등을 하든지 간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기다리실 거예요. 그 외국인의 투심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빨리 하나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. 그때까지는 뭐 전보하든지 좀 기다리든지 하실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, 여러분.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소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